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만료 시점에 계약 종료, 정규직 전환, 계속 고용 등 조치사항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국가 승인 통계를 말합니다.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 목적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효과 분석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의 항목을 살펴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퇴사로 인한 계약 종료, 정규직 전환, 계속 고용 등 어떻게 조치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를 통해 우리는 첫 번째, 전체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규모별, 산업별 기간제 근로자 비율을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규모별, 산업별, 근속기간별 계약 만료자 조치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년과의 비교 등이 가능합니다. 먼저 조사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조사표는 크게 사업체 현황, 기간제법 적용 근로자 현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상 하단의 북마크 기능을 이용하여 보고 싶은 설명을 바로 볼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각 항목별로 작성 요령을 좀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표 우측 상단에 있는 관서, 사업체 고유번호, 산업분류, 규모, 지역번호, 조사자, 조사관리자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하므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사업체 현황입니다. 사업체 명칭, 사업 내용 또는 생산 품목, 사업체 소재지, 응답자 등의 사업체 현황 정보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응답자 부분도 조사표 작성이 잘못되었거나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연락을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작성합니다. 조사표 작성 시 주의하실 내용이 있는데요.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에서 사업체의 기준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경영 주체에 의해 동일한 회계장부로 관리되는 곳이 하나의 사업체입니다. 기업의 본사, 지사, 공장 등이 있는 경우 조사 대상인 사업체 한 곳만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전자의 본사 1공장, 2공장, 연구소가 있고 표본 사업체가 1공장이라면 본사, 1공장, 2공장, 연구소를 모두 조사하는 것이 아닌 1공장만 조사 대상입니다. 이 경우 사업체 명칭은 A전자 1공장으로 명칭을 생략하지 않고 작성합니다.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에서 전체 근로자 작성 기준은 조사 기준 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직접 고용하여 일하고 있는 전체 근로자 수를 작성합니다. 마지막 영업일 근무 여부에 따라 전체 근로자 포함 여부를 판단하며 조사 기준 월 1일에서 마지막 영업일까지 근무하고 이직한 경우는 포함하여 집계합니다. 전체 근로자에 포함되는 경우는 상용, 임시 일용 근로자와 정부기관인 경우 공무원을 말하며 전체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소속의 근로자,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특수형태 근로자 등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는 조사 기준 월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직접 고용하여 일하고 있는 전체 근로자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 수를 작성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 기간이란 1일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되므로 1일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닙니다. 기간제 근로자 분류 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일정 기간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서 계약 기간의 장기, 단기, 계약의 반복갱신 여부, 계약직, 촉탁직, 임시직, 계절근로자, 계약사원,
아르바이트 등의 명칭과 관계없습니다. 연봉계약서에 연봉계약기간과 별도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연봉 협상을 위한 연봉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고용은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닙니다. 기간제 근로자 수 증감 사유에는 5월 대비 6월과 11월 대비 12월 기간제 근로자 수 증감 사유를 작성합니다. 기간제 근로자 분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용역회사를 통해 매일 출근해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지만 매일 일하는 현장이 다르고 매일 일당을 받는 경우 기간제 근로자일까요? 기간제 근로자가 아닙니다. 매일 현장이 달라 특정 사업장과 일일 초과 근로계약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용역회사를 통해 A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2주 동안 일하기로 하고 2주 후 일이 끝나면 1급 기준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기간제 근로자일까요? 기간제 근로자가 맞습니다. 일정한 사업장에서 명확하게 근로계약 기간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시입니다. A 음식점에서 여름철 성수기간 동안 홀 서빙을 위해 채용되어 근무 중인 경우 기간제 근로자일까요? 기간제 근로자가 맞습니다. 명확하게 근로계약 기간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기간제법 적용 근로자 현황에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서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사용자의 남용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이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하에 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기간제법의 적용 범위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기간제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단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요. 문 6, 1에서 9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기간제법 적용 대상자 작성 기준은 5월, 11월 기간제 근로자 전체가 각각 기간제법 적용 대상자이며 해당 란에 기간제 근로자 수를 작성합니다. 기간제법 적용 제외자는 기간제 근로자 중 기간제법 적용 제외 항목 1에서 9에 해당하는 인원수입니다. 기간제법 적용자는 5월과 11월 기간제 근로자 A, 대문자 A 중 기간제법 적용 제외 항목 1에서 9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제외한 인원수입니다. 기간제법 적용 제외 항목 주의사항입니다. 기간제법 제외 항목 1에서 9 중 2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되는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 경우는 번호가 앞선 항목에 한 번만 포함시킵니다. 기간제법 적용 제외 조항 예시입니다. A씨는 육아휴직자 대체자로서 비주식회사와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근무했고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 다른 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조사 시 6-1번 항목에서의 작성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1번 만 55세 이상자 및 5번 휴직, 파견 등으로 발생한 결혼 대체자에 모두 해당되지만 앞선 번호인 1번에 포함시킵니다. 기간제법 적용 제외 항목 중 사업의 완료 또는 업무의 완성의 경우는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일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등 사업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해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정부의 복지, 실업대책에 따른 일자리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의 기간제 근로자라고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조항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관련 법조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간제법 적용 제외 항목에 대한 세부 내용은 조사표 뒷면 작성 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 6-2-1, 문 6-2 기간제법 적용자 가운데 6월과 12월 중 계약기간 만료자 수입니다. 12월 계약기간 만료자는 근속기간별로 구분하여 A. 1년 이하, B. 1년 초과해서 1년 6개월 이하, C. 1년 6개월 초과해서 2년 이하, D. 2년 초과에 작성합니다. 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월로 산정하고 6월 계약기간 만료자 조치사항은 근속기간 구분 없이 전체만 작성합니다. 문 6-2-1 계약기간 만료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1. 계약 종료되어 재계약하지 않음 2.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 3.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고용 4.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계약 종료되어 재계약하지 않음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그 근로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로 기역, 신규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 채용, 니은, 용역업체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로 대체, 디귿, 추가 고용 등을 하지 않음으로 구분하여 세부 조치사항까지 파악하여 작성합니다. 2.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되는 시점에 계약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재계약하는 경우 등 계약기간 만료 후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따라 승진, 상여금, 복지 혜택 등의 제약을 받지 않는 정규직원으로 전환된 경우입니다. 3.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고용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계약 종료 및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고용한 경우입니다. 4. 기타는 아직 방침을 정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는 경우입니다. A사업체의 2024년 12월 기준 작성 방법 예시입니다. 11월과 12월 전체 근로자는 마지막 영업일 기준 각각 50명, 48명이 근무하고 기간제 근로자는 각각 4명,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 명부입니다. 문 5. 전체 근로자와 문 5-1 기간제 근로자에는 11월과 12월에 전체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로 각각 작성합니다. 문 6. 11월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제법 적용 근로자 대상자로 4명을 작성하고 기간제 근로자 중 1번에 해당하는 김땡땡은 연령이 만 55세 이상자에 해당되어 제외 항목 1번에 작성. 3번에 해당하는 김땡땡은 육아휴직 대체자로 제외 항목 5에 해당되어 제외 항목 5번에 작성합니다. 따라서 6-1 속에는 2명이 해당되고 6-2 기간제법 적용자는 4명 빼기 2명으로 총 2명이라고 작성합니다. 문 6-2-1은 기간제법 적용자 2명 중 12월 계약기간 만료자 조치사항으로 기간제 근로자 4번 최땡땡이 해당됩니다. 기간제 근로자 2번은 계약기간이 11월 말일까지로 문 6-2-1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응답해주신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 조사 자료는 검토 및 추정의 절차를 거쳐 4월 말일경에 공표되며 고용노동통계 누리집에서 결과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통계 자료는 고용노동통계 누리집, 국가통계포털 등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서비스되고 있어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 조사는 어디에 활용되는지 알아볼까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효과 분석 및 기간제 근로자 관련 정책 수립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 조사는 인터넷 조사가 가능합니다. 별도 통화나 대면 상담 없이 응답자분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편하게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조사는 고용노동통계 누리집에서 참여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 조사 참여번호와 비밀번호는 조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현업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조사응답에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는 사업체 응답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